안녕하세요. 이 비디오에서는 삼성 갤럭시 S25를 설정한 후에 해야 할 첫 번째 작업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삼성 갤럭시 S25를 방금 설정했다면 더 잘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아직 와이파이에 연결하지 않았다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설정 앱으로 가서 연결로 가세요. 이제 여기에서 와이파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한 다음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연결할 네트워크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런 다음 연결을 클릭하세요. 이제 연결이 되었으니 다시 돌아가서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그건 바로 전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니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가면 다운로드 및 설치를 클릭하세요. 그럼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를 확인할 거예요. 내 소프트웨어가 최신 상태인 걸 볼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의 소프트웨어가 최신이 아니라면 여기에서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그건 바로 화면의 왼쪽 상단 부분에서 아래로 슬라이드 하면 기기 설정 마무리하기라는 옵션이 보일 거예요. 그걸 클릭하세요.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서 설정을 도와줄 거예요. 이전 전화에서 앱과 데이터를 복사할 것인지 묻는 질문이 나와요. 저는 복사하지 않기를 클릭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복사하고 싶다면 지금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려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이제 설정하는 동안 구글 계정에 로그인 할 것인지 묻고 있어요. 그걸 하는 걸 추천해요. 물론 건너뛸 수 있지만 저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후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글 서비스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해서 앱을 설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저는 그냥 로그인 할 거예요. 계정이 없으시다면 계정을 만들 버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화면에 비밀번호를 입력할 거예요. 그런 다음 이 기기를 누가 사용할 것인지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을 클릭할 거예요. 그리고 구글 플레이 서비스 약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할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어요. 이제 계정을 설정하고 싶다면 전화기 비밀번호와 지문, 얼굴 인식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건너뛸 거예요. 나중에 설정해서 보여줄 거니까요. 그럼 더보기 수락을 클릭해 볼게요. 이제 백업을 켤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잃고 싶지 않아서 켤 거예요. 그럼 다음을 클릭하고 기본 브라우저를 선택하세요. 저는 브레이브, 파이어폭스, 구글 크롬 또는 오페라 중 하나를 설정하는 걸 추천해요. 하지만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검색 엔진은 구글을 추천하지만 원하는 다른 것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계속하기를 클릭하세요. 이제 헤이 구글을 켤 수 있어요. 이걸 켜면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제미니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헤이 구글이라고 말해 핸즈프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켜요. 가끔 그것을 클릭한 후에 당신에게 요청할 거예요. 당신에게 예를 들어 그냥 4가지 문구를 크게 말하세요. 화면에 표시된 것들입니다. 설정하려면.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기기에서 설정해놨거든요. 기기에서 이미 설정해놨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삼성 계정에 로그인 할 것인지 물어봐요. 그건 건너뛸 거예요. 하지만 만약 하신다면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계정이 없어요를 클릭할 거예요. 나중에 설정해서 설정하기를 클릭할게요. 이제 저는 건너뛰기를 클릭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는 설정이 완료된 상태예요. 설정 완료. 그럼 다음으로 가볼까요? 플레이 스토어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를 클릭할 거고 비밀번호를 사용할 거예요. 입력할 거예요. 완료를 클릭한 후에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위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해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앱 및 기기 관리로 가서 업데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업데이트를 취소할 거예요. 그냥 모두 업데이트를 클릭하기 위해서요. 이제 모든 앱이 업데이트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없으면 일부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업데이트는 보안 패치를 제공하고 몇 가지 새로운 추가 기능을 제공하므로 앱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갈 것은 비밀번호, 지문, 그리고 얼굴 인식을 설정하는 거예요. 정말 원하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보안 및 개인정보 설정으로 가서 잠금 화면으로 이동합시다.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금 화면, 즉 화면 잠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턴으로 설정할 거예요. 보시면 중간 보안, 중간 높은 보안, 그리고 높은 보안이 있습니다. 저는 패턴으로 설정할 거예요. 하지만 더 안전한 것을 설정하고 싶다면 PIN이나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패턴을 그려보세요. 복잡한 것을 설정할 수 있지만 잊어버릴 경우를 대비해 꼭 기억해 두세요. 잊어버리면 전화기를 초기화하고 모든 데이터를 지워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설정할 거예요. 하지만 좀 더 복잡한 것으로 설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확인을 위해 다시 그려야 해요. 이제 잠금 화면 알림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으로 활성화할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제 다시 잠금 화면으로 가서 화면 잠금을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얼굴 인식과 지문 같은 생체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얼굴 인식을 설정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카메라만 기반으로 하고 IR 센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부 전화기에는 IR 센서가 있지만 이건 그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카메라만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당신의 사진으로도 잠금 해제가 가능해요. 혹은 당신과 비슷하게 생긴 누군가에 의해서도요. 하지만 정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등록을 클릭할 거예요. 이제 얼굴을 프레임 안에 조금 맞춰야 해요. 얼굴을 위로 기울여 주세요. 알겠어요. 다시 시도할게요. 카메라를 청소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도할 거예요. 화면의 지시에 따라 조금만 머리를 위로 돌리면 돼요. 그리고 좋아요. 이제 제 얼굴이 등록됐어요. 자, 가볼까요? 다시 그럼 이제 지문 인식을 설정해 볼게요. 사실 이건 더 안전해요. 그래서 지문 인식을 설정하는 걸 추천해요. 이제 등록을 클릭할 거예요. 그럼 화면 아래에 있는 지문 센서에 손가락을 올려주세요. 여러 번 손가락을 올리고 떼세요. 각 스캔 사이에 손가락을 움직이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야 손가락의 전체 영역을 스캔할 수 있어요. 이제 완료를 클릭하세요.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위로 슬라이드한 다음 화면 잠금을 입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문입니다. 그냥 올려놓으세요. 화면이 꺼져 있을 때도 이걸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하지만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맞아요. 캐노하이. 그리고 얼굴로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전원 버튼을 클릭하고 카메라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잠금이 해제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화 설정을 마친 후에 보여드릴 수 있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최적화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그럼 배터리 설정으로 가볼까요? 배터리 보호로 가서 그걸 활성화하고 적응형으로 설정하는 걸 추천해요. 하지만 이걸 하려면 삼성 계정에 로그인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옵션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절약해주기 때문이에요. 잠자는 동안 80%까지 충전해요.
그 다음 충전을 멈추고 당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에요. 예를 들어 7시에 일어난다면 6시에 충전을 재개해서 100%까지 충전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즉 밤새 과충전이 되지 않아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건 바로 중요하지 않은 앱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웃룩이 필요 없다면 길게 눌러서 제거할 수 있어요. 유튜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들도 제거할 수 있어요. 링크드인도 제거할 수 있어요. 삼성 전화에 블로트웨어가 있다는 게 좀 놀라워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실제로 있네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365도 제거해 볼게요. 그럼 저는 페이스북도 제거할 건데 물론 사용한다면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모든 시스템 앱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몇 가지 블로트웨어 앱을 제거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물론 유지할 수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건 바로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앱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필요한 앱을 검색해 볼게요. 넷플릭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일 수도 있어요. 왓츠앱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커뮤니케이터도요. 필요한 건 뭐든지 지금 바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브라우저를 하나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2개의 브라우저가 있어요. 왜 안 되겠어요? 그걸 설치해 볼까요? 앱을 설치하려면 설치를 클릭하면 되고 그러면 꽤 빠르게 설치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원하신다면 기본 브라우저를 변경하는 방법이에요. 설정으로 가서 앱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본 앱 선택으로 가세요. 그리고 브라우저 앱, 디지털 어시스턴트 앱 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브라우저 앱으로 가서 그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좋아요와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에 봐요.